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 이야기 할 건데요. 오늘은 혈관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과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관 너무 중요하죠? 혈관, 혈액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연료 보급로가 바로 혈액이죠. 혈관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반적인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있으신 분들, 눈이 시리고 침침하고 뻑뻑한 분들,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 네, 혈액순환 장애 있으신 분들, 혈관 문제 있으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에 해당하겠죠. 네, 이런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의 혈관 문제, 혈관과 혈액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혈관 안에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털이 빼곡하게 차 있죠. 마치 우리 코 속 같지 않나요? 우리 콧구멍 안에도 털이 가득 차 있죠. 이 코 속에 있는 털이 하는 역할이 뭐죠? 네, 바로 1차적으로 보호의 기능이 있죠. 필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곳, 보호를 해야 하는 곳은 다 이렇게 털이 있어요. 민감하고 보호를 해야 하는 1차적인 보호막이 필요한 곳에는 바로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속의 이 털은요, 섬모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글리칸, 글루코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8가지 면역 탄수화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팔당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우리는 섬모라고 부를게요. 혈관 안에 섬모가 하는 역할은요, 1차적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혈액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요. 그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면서 적혈구 같은 것들이 우리 혈관 내벽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생기는 손상을 방지하는 보호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 혈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관 안에 찌꺼기들이 끼고 지방 같은 것들, 불순물 같은 것들이 쌓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피가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섬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섬모가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혈관은 이렇게 건강하고요. 네, 그렇지 못하고 섬모가 손상된 혈관은 이렇게 혈관이 건강하게 잘 흘러가지 못하고 불순물들이 쌓이고 혈관이 공격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섬모가 하는 또 한 가지 역할은요, CCTV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면역세포에게 연락을 해서 응급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섬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혈관 내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처가 났을 때 면역세포를 가동시키는 게 바로 이 섬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섬모가 빼곡하게 건강한 혈관은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혈관 내벽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찌꺼기들이 쌓이고 지방이 쌓이고 그러면서 혈관의 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바로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혈액은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을 에너지로 축적을 하죠. 그래서 혈액 안에 담아서 온몸에 배달을 갑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먹은 음식물을 영양소로 흡수를 해서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에게 배달을 합니다. 세포, 여기 포도당을 가져왔어. 어서 먹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이 많은 대사를 하렴. 이렇게 혈액이 배달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혈액이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온몸에 다 배달을 하고 나면 모든 영양분을 다 배송을 마친 혈액은 영양물질은 없어야 되겠죠. 대신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온몸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신장으로 가서 신장에서 그 쓰레기들을 다 걸러서 다시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신장에서 걸러진 깨끗한 혈액은 다시 온몸을 돌면서 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에서 얻어진 에너지원들을 싣고 또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한테 영양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대사가 매일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이란 이야기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간헐적 단식하면서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세포에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바로 그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그 물질, 그게 바로 세포의 선모가 하는 일입니다. 네, 인슐린에 반응하는 게 바로 세포의 선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혈액이 포도당을 가지고 와서 똑똑 문 열어주세요 할 때 인슐린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거든요. 인슐린을 열쇠로 해서 인슐린 세포의 문을 열어줘. 포도당을 가져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세포에도 이 세포의 선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에 선모가 건강하게 달려 있으면 인슐린이구나 하고 바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세포의 선모가 망가져 있고 부족하면 이게 인슐린인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 혈관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혈액 안에는 포도당이 가득해서 끈적끈적하고 무거워지죠. 네, 그게 수치가 높아지면 바로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당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나 영양물질이 잘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는 계속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허기지고 이상하게 몸에는 힘이 안 나고 잠깐 당 떨어져서 막 단 걸 먹으면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해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내 몸은 피곤하기만 하고 무기력하기만 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게 나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내 세포는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이 음식물, 영양물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세포의 선모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서 반응을 못하는 거죠. 네. 인슐린 반응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냥 세포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세포가 치매에 걸려서 인슐린이 와도 포도당이 와도 이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왜 건강하지 못하면 머리카락 자꾸 빠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세포도 탈모가 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호르몬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 선모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고 우리 혈관 안에 선모도 건강하게 있어야 영양분을 제대로 배송을 하고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 혈관은 계속해서 굶주린 상태에 있게 되는 거고 우리 혈관 안에는 배송되지 못한 영양분들과 찌꺼기들이 그대로 쌓여서 무겁고 찐득찐득한 그런 혈액이 되는 겁니다. 혈액이 무겁고 찐득찐득해지면 미세혈관에 혈액이 잘 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피로, 수족냉증, 순환장애, 눈시림, 안구건조증, 탈모 이런 문제들, 많은 문제들, 당뇨 심하면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혈액을 망가뜨리는 우리 혈액 건강을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핸드폰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형광등 그리고 컴퓨터.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보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만성 피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혈액순환 장애, 혈관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혈관 안을 보면 이게 바로
적혈구예요. 네, 혈액은 수분과 적혈구와 백혈구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혈액의 적혈구가 이렇게 동동동 떠 있는 모습 많이 보셨죠? 혈액의 적혈구는 이렇게 동동동 거리를 유지하면서 떠 있어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 적혈구들의 표면에 마이너스 전자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내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동동동 떠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핸드폰의 전자파, 컴퓨터의 전자파, 형광등의 전자파 이런 것들이 바로 플러스 전자를 내보냅니다. 이 플러스 전파들이 우리 혈액에 달라붙어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붙게 돼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적혈구들이 뭉쳐지게 됩니다. 뭉쳐져서 무거운 모양이 돼요. 그러면 우리 혈관 안에서 혈관 벽에 부딪혀서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무겁기 때문에 잘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혈액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미세혈관은요, 정말 미세한 혈관이어서 적혈구가 동그란 형태를 유지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찌그러져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미세한 혈관이에요. 그런데 혈액이 이렇게 뭉쳐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인, 그리고 지금 이 전자파의 원인으로 뭉쳐지게 되면 미세혈관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미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미세혈관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모습이고, 이쪽은 미세혈관에 혈액이 잘 공급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면 만성피로가 오게 되는 거고요. 눈이 너무 시리고 침침하고 건조증이 오게 되는 거고, 미세한 혈관들, 손, 발, 머리카락, 눈, 이런 시신경, 이런 굉장히 미세한 혈관이거든요. 이런데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탈모도 오는 거고, 눈도 계속 시리고 시력도 떨어지고 건조증이 생기고 손발 시리고 저리고, 네, 무기력해지고 순환 장애되고 부종 생기고, 네, 이런 문제들이 순환 장애에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혈관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알지만 이 핸드폰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거 알지만 핸드폰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밥, 떡, 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 몸 안에 당은 부족하기 때문에 당 떨어지면 또 단 걸 먹어야 되고, 그런 이상한 해결 방법이 아닌, 근본 원인 해결 방법이 아닌 이상한 해법을 내놓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세포가 병들어서, 우리 세포가 아파서 인슐린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우리 세포의 선모를 살려줌으로써 똑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혈관 안에도 찌꺼기들이나 불순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혈관 내벽 안에 있는 이 세포의 선모를 살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파, 플러스 전자파를 내보내는 이 전자파로 인해서 혈관이 뭉치는 이 현상, 이것을 방지해주고 뭉친 혈액들을 다시 원래대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역시 글리코 성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나왔죠. 원인이 세포의 선모, 이 글리코에 있다면, 우리가 이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한 괴혈병에 걸리게 되면, 비타민 부족 현상을 겪을 때 비타민을 먹으면 되듯이 바로 우리는 글리코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세포의 선모가 부족해지고 혈액이 뭉치고 혈액이 무거워지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들, 이게 바로 글리코 부족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글리코 영양소는 8가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음식물로 지금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밖에 안 됩니다. 네, 가장 위에 있는 포도당. 네, 포도당은 우리가 쌀,
예, 밥이나 면이나 이런 탄수화물로 섭취를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포도당. 그 탄수화물이 바로 이 포도당이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스라는 것은 우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한데요. 그 안에 항생제라든가 그러니까 그 우유를 가져오는 소의 건강 상태, 그 건강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가 들어가고 건강하지 않은 염증이 많은 소에게서 가져온 우유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거고요. 우유 자체에는 이 글루코스라는 당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나머지 6가지예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가 흔히 요즘 식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뭐 약용버섯이나 알로에에 있는 면역 성분 0.015% 들어있는 만노즈라는 면역 성분, 뭐 해조류, 갈조류에 들어있는 면역 성분, 그 끈적끈적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면역 성분들, 항염 성분들, 항암 성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킬레이터 역할을 해서 세균이나 암이나 염증 같은 것들을 잡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도 요즘에 해양이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 성분하고 같이 먹게 되거나 그런 것들은 빛에 노출이 되고 공기에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산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식탁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알로에 제품들이 나와 있어도 거기에는 그냥 일반 알로에 제품에는 거의 그 면역 성분은 없고 수분만 가득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8가지 글리코 성분을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C를 음식에서 다 섭취하지 못해서 비타민C 보조제를 먹듯이 이 글리코도 보조제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이 6가지 나머지 성분들도 우리 간이 건강했을 때는 간에서 생합성될 수 있었던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게 만성피로나 이런 성인병의 비율이 높지 않았던 게 먹는 음식이 건강했기 때문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그 농법이 건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물들도 지금은 그 후숙 과일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후숙 과일이어서 과일에도 영양 성분이 없고 농작물도 다 화학 비료로 재배하고 GMO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아주 오래전에 농법이 건강했을 때는 음식물에 영양분이 풍부해서 우리 간에서 그 영양 성분들을 가지고 나머지 6가지 글리코도 생합성을 해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에는 그런 영양 성분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칼로리는 과하게 높지만 그런데 영양 성분 좋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 좋은 미네랄, 좋은 무기질, 좋은 비타민 이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간에서 생합성을 하기에는 간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글리코 성분을 먹어줘야 되는데요. 그걸 제품으로 만든 게 바로 메나테크라는 회사의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카드로 영상을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글리코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글리코 영양소가 몸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대사질환을 일으키고 혈관과 관련된 문제들도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드시면 되는데요. 요즘 저한테 언니 덕분에 글리코 영양소 잘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드시고 계세요? 이랬더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여기 카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 주셔가지고 건강상담 받으세요. 딴 데 가서 드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건강해져요, 여러분.